제주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도민 수기형 원탁회의 결과 절반 이상이 유지를 선택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축제를 유지하되 생태와 환경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수기형 원탁회의. 도민 187명이 참여해 5시간에 걸쳐 전문가 발표와 토론, 투표가 진행됐는데 회의 결과가 일주일 만에 공개됐습니다. 들불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50.8%, 폐지해야 한다는 41.2%, 유보의 비율은 8%였습니다. 유지 입장은 제주시 동부권이 68.7%, 60세 이상에서 60%를 넘겼습니다. 반면 폐지 입장은 제주시 동지역에서 50.6%로 높았고 특히 30대에서 75%로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기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투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들불축제를 유지하되 산불과 탄소 배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름블루키가 테마인 제주 들불축제가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도민 참여에 기반을 둔 제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들불축제 존폐 여부가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수기형 토론회를 청구한 제주 녹색당은 반발했습니다. 평일에 원탁회의가 이뤄지면서 도민 패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채워졌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원칙 없이 결과를 도출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좀 너무나 뭉뚱그려진 채로 참여했던 도민들이 과연 이 원탁회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심히 우려될 만한 그런 권고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주시는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전에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연휴 이후로 결정 시기를 늦췄습니다. 조건부 유지 결정이 내렸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제주시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연동과 노영동을 비롯한 서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면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학교의 학생 과밀은 심각하지만 향후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간 용역 보고에서 제시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신제주권. 연동과 노형, 외도와 2호, 도도 등 5개 동지역 인구는 49만 2천여 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73%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만 운영 중인 중학교는 4곳, 고등학교도 3곳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특성화고 한 곳을 빼면 여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한 곳뿐. 제주시 동지역에는 1985년 남영고 설립 이후 40년 가까이 고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이들 지역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OECD 평균인 23명을 훌쩍 넘어 과밀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중간 용역 결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원도심 공동화에 저출산으로 중고교 학령 인구가 향후 1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과 읍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학교 운영 예산 등의 비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용역팀은 우려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10년 사이에 이렇게 작아진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들이 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따라 중학교는 기존 남자 학교의 공학으로의 전환이나 학교별 성별 조정 배정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함께 용역 중인 예술고나 체육 중고 신설 타당성 결과와 앞으로 진행할 도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내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신설보다는 기존 학교의 조정 등 다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중투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향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국토계획까지, 제주도의 계획까지 분석해 봤을 때 그만큼의 수요는
좀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한편 체육 중고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게 조사된 가운데 오는 11월 공청회를 열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저가 직장 들어간 때만 해도 사장님 찾아와가지고 형사들이 이 사람 사상이 나쁘니까 좀 지켜봐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때 내 자식한테도 손자한테도 가는 건가? 이게 맨날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판결을 내려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날 차례를 지낼 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무죄를 받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27살에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총살당했다는 게 좀 큰 쇼크인데 어떤 이런 이 나라에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국방을 병비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다 한라산은 등반 나무하라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이게 체포가 되고 사형이 됐다라는 게 정말 듣기만 해도 지금 억울하다, 좀 어이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오늘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망인분들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적으로 못 올리니까 족보상 양자를 제가 막내로 가갖고 아직까지도 제사 명절을 모시고 있고, 또한 오늘 제가 그 원혼을 달랬다는 거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재심이 계속 열리겠지만 정말로 우리 4.3 사건 희생자분들이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서 무죄 선고합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정기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유산의 가치 보존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2007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기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결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현행 3,3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음 달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1,000원 인상안은 4년 만에 가장 큰 인상안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에 제주 MBC를 포함한 도내 언론 4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는 제주 MBC에서 공동 선거보도 협약식을 갖고 내년 총선을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공동으로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보도 자문단을 구성해 후보 검증과 의제 설정 등 선거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TV와 라디오, 신문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맑은 날씨가 예상돼 제주에서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는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오겠지만 내일은 가끔 구름 많고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추석 당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다소 덥겠고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이어서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제주시 지역 일부 유료 공영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상은 동문 재래시장과 노영 오거리, 법원 북측 공영 주차장 등을 포함한 85곳으로 5,400여 면이 24시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공항 입구와 칠성 상가, 동문 수산시장 공영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배달앱 맛집과 관광지 유명 식당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배달앱으로 판매하는 외국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공유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NS 유명 맛집은 외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갈치 조림과 갈치 구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17건의 부동산 거래 계약 허위 신고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모두 17건을 적발해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